어떤 주제의 글도 팔만대장경 을듯 줄줄 글을 써내는 치트키급 능력을 가진 챗GPT의 등장은 밤샘 레포트 과제로 창작의 고통을 겪고 있는 미국 학생들은 물론 직장인부터 변리사, 변호사까지 출시 5일 만에 이용자 100만 명을 돌파할 만큼 열광 그 자체였는데요. 드라마 스크립트를 순식간에 써내는 것도 모자라 로스쿨 MBA 의사 면허 시험까지 커트라인으로 통과하며 탈인간급 능력으로 매일매일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챗GPT란 녀석이 어떻게 지금의 능력을 가지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챗GPT가 지금처럼 발전하기 위해 거쳐왔던 단계들을 한 계단씩 밟아보며 그 과정과 숨겨진 이야기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ive it a GPT shot!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원래 계획은 2023년 초 글쓰기에 특화된 AI 모델 GPT 시리즈의 네 번째 버전인 얼마 전에 공개한 GPT-4를 내놓을 생각이었는데요. 다른 경쟁사가 먼저 AI 챗봇을 출시해 시장을 선점할 우려가 제기되자 오픈AI의 경영진은 빠르게 방향을 틀어 다른 회사보다 더 빨리 AI 챗봇을 출시하라며 직원들을 닥달했고, 직원들은 부랴부랴 예전에 만들었던 GPT-3를 창고에서 꺼내 업데이트를 진행하여 단 2주 만에 챗GPT를 만들어냅니다. 정작 직원들은 그 누구도 기대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챗GPT는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는 AI 시장에서 2년 전에 개발한 구형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었고, 과거에 메타의 AI 챗봇인 블렌더봇이나 갤럭티카의 실패를 바로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이죠. 그렇게 급하게 출시된 챗GPT이지만 출시 2달 만에 이용자 수 1억 명을 돌파하며 틱톡, 인스타그램, 스포티파이 같은 인싸 SNS의 뒤통수를 제대로 후려 갈깁니다. GPT의 시작은 2018년이었습니다.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GPT란 이름의 딥러닝 기반 언어 모델을 세상에 선보인 것인데요. 다음에 이어질 말로 적절한 것은? 라고 묻는 객관식 시험 문제처럼 GPT는 단어들이 쭉 나열된 후 그 다음 빈칸의 단어를 고를 때 가장 자연스러운 단어를 확률적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언어 모델인데, 대규모 문장들을 바탕으로 다음에 올 적절한 단어를 맞히는 사전학습을 수행한 언어 모델이라는 의미로 프리트레인드 라는 말이 붙은 것이죠. 특히 GPT는 다른 모델과는 달리 저글링 때 같은 엄청난 물량의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률적으로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해 문장을 만들었고, 거대한 크기의 데이터와 그에 비례한 성능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첫 번째 버전인 GPT-1은 약 7,000권의 책으로 공부했고, 그 다음 버전인 GPT-2는 40GB의 분량에 800만 개의 이상의 문서로, GPT-3에서는 45TB의 크기의 데이터셋으로 체급을 불려가며 오픈AI 개발진들이 양치기 공부를 시킵니다. GPT의 기반이 되는 모델인 트랜스포머는 사실 구글에서 시작하는데요. Attention is all you need 라는 유진스도 울고 갈 어텐션을 받는 특이한 제목의 논문에서 처음 데뷔하는데, 데뷔하자마자 압도적 성능과 효율로 연구의 트렌드를 이끌며 AI 업계를 뒤집어 놓습니다. 기계가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기계 번역 같은 과제를 수행하는 모델인 트랜스포머 개념을 간단히 후려쳐서 설명해보자면,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었다. 왜냐면 그것은 매우 배고팠기 때문이다. 라는 영어 문장을 기계가 한국어로 번역하기 위해선 그것이 가리키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죠. 예전에 사용하였던 순환신경망 RNN의 경우 문장의 앞단어부터 회전초밥 레일처럼 차례대로 읽던 방식인데, 문장이 길어질수록 초반에 읽은 단어를 자주 까먹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초반에 나온 원숭이를 망각한 채 그것을 바나나로 읽어버려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었다. 왜냐면 바나나가 배고팠어. 라는 기적의 발번역을 하는 문제가 있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트랜스포머는 문장 전체에서 어떤 단어에 주목할지 알려주는 이른바 어텐션을 추가했는데, 이렇게 되면 문장 초반에 등장했던 원숭이를 까먹지 않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나나보단 원숭이에 더 가까움을 제대로 알려주게 됩니다. 트랜스포머는 이렇게 중요한 요소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무시해 번역 같은 과제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는 어텐션을 자기 자신에게 수행하는 이른바 셀프 어텐션을 가지고 있으며, 마치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여러 명이 하나의 글을 읽는 것처럼 멀티로 셀프 어텐션을 동시에 수행하는 멀티 헤드 어텐션까지 가지고 있어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죠. 이렇게 어텐션을 강조해 논문 제목도 Attention is all you need 라고 하며 세상에 나온 트랜스포머를 사용해 번역하는 과정을 예시로 그 구조를 살펴보자면, 한국어 문장을 받아들이는 인코더와 인코더에서 받은 문장을 영어로 번역해 내놓는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프랑스어로 쓴 Je suis étudiant 나는 학생이다 라는 문장을 영어로 번역할 때 인코더는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해 문장 전체에서 단어들 간의 관계를 고려해 출력한 값을 디코더로 보내고, 이 값으로 디코더는 최종 생성할 정답을 가린 채 멀티헤드 어텐션을 수행해 정답에 가까운 단어의 확률은 높이고 다른 단어들은 낮추는 방식으로 단어 생성을 반복하며 최종적으로 문장 번역을 완료합니다. 그 결과
모델과 트랜스포머는 기존의 모델들을 제치고 영어를 독일어와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부분에서 당시 최고 수준의 결과를 보여주며 언어 모델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게 되죠. GPT는 바로 이 강력한 트랜스포머 모델의 디코더 부분을 사용해 다음에 올 단어를 확률적으로 예측해 문장을 생성하는데요.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한 GPT 시리즈는 GPT-1부터 시작해 2019년엔 GPT-2, 2020년엔 GPT-3를 내놓으며 갈수록 그 크기를 불려갔는데 언어 모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자 모델 내의 복잡한 계산에 쓰이는 행렬과 벡터 수의 총합인 파라미터의 수가 GPT-1, 2, 3로 갈수록 약 1억 개, 15억 개, 1750억 개로 늘어나며 성능도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결국 마치 휴먼이 써낸 듯한 신들링 장문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GPT-3까지의 모델의 부족한 부분은 바로 오답을 얘기하거나 사람이 하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답변을 생성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6살 아이에게 달 착륙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하면 말귀를 못 알아먹고 비슷한 문장만 복사기 마냥 계속 내놓는다라거나 똑똑한 개구리에 대한 시를 써달라고 하면 단편 소설을 쓰라는 엉뚱한 말만 ARS처럼 반복하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에러가 나는 이유는 GPT-3가 엄청난 모델의 크기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도 인터넷에서 긁어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대답하는 단순한 언어 생성 모델, 즉 엄청나게 많은 인터넷 자료 중에서 가장 다음에 올 단어로 적절한 걸 나열하는 문장 만들기 공장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 AI는 GPT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 6살짜리 아이에게 달 착륙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사람이 작성한 답변을 모으고 그 답변을 가지고 GPT-3를 학습시켜 모델 전체에 업데이트합니다. 그런 다음 예를 들어 GPT가 생성한 A부터 D까지의 답변이 있으면 이 중에서 휴먼 평가관들이 가장 좋은 답변부터 안 좋은 답변까지 랭킹을 매기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GPT가 어떤 답변들이 휴먼이 좋아하는 답변인지를 배우게 하는데요. 매번 이렇게 인간이 끼어들어 일일이 빨간 펜으로 채점할 수 없으니 이를 일반화한 모델인 리워드 모델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화 학습을 통해 리워드 모델을 최적화하는데요. 마치 GPT가 또 다른 제2의 자아를 만들어 끊임없이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공부하는 무한동력 학습 시스템으로 리워드 모델이라는 GPT의 두 번째 자아는 주가학습을 막 끝낸 GPT가 만들어낸 답변에 휴먼처럼 일일이 빨간 줄 그어가며 피드백을 주고 좋은 답변이 나올 때까지 무한 반복으로 응 다시 해와를 시전하며 GPT-3를 강화시킵니다. 이런 강화 학습에 사용된 알고리즘 Proximal Policy Optimization (PPO는) 더미 인형이 사방에서 날아오는 공을 맞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분홍색 공을 찾아가는 불굴의 의지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GPT-3가 더 좋은 답변을 생성하도록 시행착오를 거치며 강하게 훈련시켜주는 것인데, 이렇게 Instruct GPT 혹은 GPT 3.5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GPT는 인간이 직접 가외해주듯 강화 학습을 거치면서 답변에 도끼는 빼고 진실성과 적절함은 올라간 전방위로 빼어난 결과를 보여주게 되죠. 챗GPT가 학습하는 과정은 GPT 3.5와 거의 비슷한데요. 사람이 작성한 답변을 가지고 GPT 3.5를 학습한 뒤 GPT가 생성한 답변을 사람이 좋은 답변 순으로 랭킹을 매기고 리워드 모델을 학습하는데 이 데이터를 씁니다. 더미 인형이 공을 맞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달리게 해주는 PPO 알고리즘으로 새로 생성된 답변이 더 좋아질 때까지 반복 학습을 진행하며 모델 전체를 업데이트합니다. 이렇게 GPT 3.5를 보다 정교하게 업데이트한 챗GPT는 제임스 카메론이 만든 영화가 뭐야? 라고 물으면 타이타닉, 터미네이터, 아바타 등등 줄줄 읊다가 추가 질문으로 디카프리오가 누구야? 라는 질문에 이전 대화를 기억해내 디카프리오에 대해서도 문제없이 답해주는데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잘못된 행동을 도와줄 수 없다고 단호히 거부하기도 하고, 챗GPT가 어떻게 작동해? 라고 물으면 투머치 토커 마냥 너무 길게 답해서 간략히 요약해줘 라고 요청하자마자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아 짧은 요약본을 대령합니다. 이렇게 챗GPT는 힘들게 구글링하며 찾았던 답을 질문하자마자 알려주고, 레포트 과제는 물론이고 기생충과 비슷한 시나리오도 척척 써내는 신통방통한 능력 탓에 전 세계에서 나도 한번 써봐야지 하고 너도 나도 접속하며 난리 부르스인데요. 이런 챗GPT도 한계가 있었으니 바로 스타크래프트 하이템플러가 할루시네이션으로 신기루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잘못된 답을 그럴듯하게 진짜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2021년까지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어서 최신 정보는 얻을 수 없고 진짜 휴먼 친구랑 말하듯 대화를 이어가기 힘든 점이 있었죠. 챗GPT의 엄청난 인기로 폭주하는 접속량으로 자주 에러가 발생하던 문제를 해결하고 서버 유지 비용을 메우기 위해 오픈 AI는 한 달에 2-3만 원의 요금을 지불하면 끊김없이 더 빠르고 똑똑한 챗GPT를 이용할 수 있는 챗GPT 플러스도 내놓으며 본격적인 원금 회수 작업에 들어갔는데,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챗GPT의 중독성 넘치는 인기를 놓칠 수 없던 오픈 AI는 뭘 들어온 김에 노적했다며 챗GPT의 넥스트 버전을 현기증나게 기다리고 있을 이용자들에게 예상보다 빠르게 다음 버전인
GPT-4를 내놓으며 시장 선점을 위한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GPT-4는 챗GPT보다 무려 8배나 많은 단어를 입력할 수 있으며 미국 변호사 시험이나 미국판 수능 SAT에서 상위 10%의 성적을 거두며 이전에 챗GPT가 밑에서 10%로 바닥을 기던 성적을 수직 상승시켰는데요. 게다가 미적분과 같은 수학이며 대학원 시험, 국제생물 올림피아드 등 시험이란 시험에서 모두 이전 버전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이전은 오로지 텍스트 입력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세계지도 모양의 치킨 너겟 밈 사진을 보여주고 물어봐도 어떤 의미인지 줄줄 읊을 수가 있고 한 줄 한 줄 복붙해가며 파파고의 번역을 부탁했던 해외 논문도 PDF를 그대로 때려박으며 알아서 논문을 읽고 요약까지 해주며 엄청난 시간 절약과 더불어 작업의 효율까지 높여줍니다. 이렇게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에도 반응하는 모델을 멀티모달이라고 하는데 아직 GPT-4 기반 챗GPT는 미드전이나 달리처럼 이미지를 생성하지 못하고 텍스트로만 대합을 생성하고 입력 역시 텍스트와 함께 입력해야 하는 한계가 있지만 이미지로만 입력하는 방안도 현재 연구 중이라 하니 다음 서비스 버전이 기다려지는 이유이죠. 그리고 챗GPT는 마치 사람처럼 이전에 사용자와 나눈 대화를 기억해 그것을 바탕으로 답변을 해주는 신박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 기억력이 약 8,000단어, 책으로는 4-5페이지에 불과했다면 GPT-4는 기억력이 8배 이상 상승해 대략 50페이지 정도는 기억하는 탈인가급 능력을 갖춥니다. 챗GPT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 자신이 잘 모르는 내용을 그럴듯한 말로 지어내는 마치 환각을 만드는 현상을 앞서 스타크래프트의 할로시네이션이라고 설명드렸는데 GPT-4는 크게 줄여 이전보다 사실을 답하는 비율이 40% 정도 높아졌죠. 여기에 더해 어떻게 하면 폭탄을 만들 수 있을까? 같은 부적절한 질문을 걸러주는 기능이 향상되며 전 버전보다 위험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82%나 감소했는데 이처럼 전보다 휴머니즘 넘치는 답변이 가능했던 이유는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RLHF라는 앞서 살펴봤던 휴먼들의 피드백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AI 강화 학습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인데 50명의 전문가 휴먼들이 달라붙어 스파르타식으로 AI를 강화 학습시킨 덕에 챗GPT가 더 강하고 똑똑하게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텍스트 모델의 작업 정확도를 측정하는 MMLU 테스트에서 한국어가 77%의 정확도를 기록하며 이전 GPT 3.5에서의 영어 정확도보다 높음을 보여주었고 26개의 언어 모두 이전 버전보다 정확도가 향상되었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픈AI는 GPT-4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 학습할 때마다 드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모델보다 1000배에서 10,000배 정도 작은 사이즈의 모델들로 성능을 테스트하고 모델 사이즈를 키웠을 때의 성능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는 기술도 보여줍니다. GPT-4가 예측한 성능에 정확히 들어오며 앞으로 여러 사업에 쓰일 언어 모델을 처음부터 최종 단계의 대규모 모델을 쓰지 않고도 작은 모델로도 사전에 테스트를 거쳐 적용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오픈AI는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되어 마트 재료의 성분, 책이나 잡지의 글을 대신 읽어주는 Be My Eyes 서비스나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듀오링고, 자신이 직접 성격이나 배경 스토리까지 설정한 AI 캐릭터로 직접 게임 속으로 들어가 탐정이 되어 다른 AI 캐릭터들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며 수수께끼의 사건을 해결하는 RPG 게임도 즐길 수 있는 AI 캐릭터 플랫폼 인월드 등 다양한 산업의 서비스들과 함께 이미 비즈니스를 하며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 돈 긁어 모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진작에 오픈AI에 10억 달러, 하나 약 1조 원을 투자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챗GPT와 자사의 검색 엔진 빙을 결합한 뉴 빙을 내놓으며 구글신을 위협하는 빙신으로 거듭납니다. 결국 우리가 검색을 하는 이유는 알고 싶은 것을 물어보고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인데 구글이 그동안 보여준 키워드와 관련된 링크들만 쭉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화면 오른쪽에 챗GPT가 내놓은 답을 정리해주고 살아있는 지식인 고수와 대화하듯 챗GPT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싫어요 버튼을 눌러 피드백을 줄 수 있고 답변의 출처까지 알려주며 여행 계획이며 이메일 작성까지 대신해주는 그야말로 노가다 구글링에서 벗어나 핑거 프린세스들을 위한 새로운 검색 세상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발표 이후 얼마 가지 않아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스마트한 GPT-4를 자신들의 강력한 툴이자 업무나 과제로 안 써본 사람이 없는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아웃룩, 팀즈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결합한 나만의 부조동사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을 공개합니다. 프롬프트로 원하는 사항을 적기만 하면 알아서 발표문 초안부터 PPT 슬라이드 한 장 한 장 폰트나 이미지를 밤새워가며 찾던 노가다에서 벗어나 단 몇 초 만에 수학 분석을 포함한 멋진 PPT를 순식간에 만들어주기도 하고 팀원에게 보내는 이메일도 요구사항에 맞게 줄줄 써주고 화상회의에 늦게 온 팀원들을 위해 자동으로 회의 내용까지 요약해주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는데 손께 듀오도 울고 갈 GPT-4와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미친 듀오 플레이를 보고 있자면 드디어 인간의 능력을 대체할 AI 특이점이 오고야만 것인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모든 것을 AI가 대신하는 완전한 오토파일럿이 아닌 옆에서
하며 보조하는 코파일럿 수준이지만 이것만으로도 휴먼의 업무 효율은 로켓처럼 수직 상승하다 못해 대기권마저 뚫어버릴 기세인데,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의 비즈니스 버전인 비즈니스 챗도 공개하며 이메일이나 회의, 각종 회사 내 업무 자료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글이나 자료를 바로바로 생산해내는 업무의 생산성을 순식간에 끌어올릴 성능과 기업의 보안 유지까지 어필하며 전 세계 CEO들과 직장인들이 서로 지갑을 꺼내 들고 IU 콘서트 줄 마냥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챗GPT와 빙 AI의 공개로 시작된 LLM 기반 AI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또 얼마나 놀라운 서비스가 등장할지,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LG의 초거대 AI를 통한 또 어떤 획기적인 서비스로 삶을 어마무시하게 개선해줄지 궁금해하면서 쏟아지는 AI 관련 소식들의 콘텐츠 풍년을 맞이하여 기분이 좋으면서도 수면 부족에 시달리며 GPT 역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찬찬히 살펴보. 이제 좀 천천히 발표해주면 안 되겠니? 안달공화 에러였습니다.